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사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제가 마련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쏟기도 하고 혼란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사주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 엉터리 사주학에 쏙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말들 많죠. 임영웅 씨 사주가 어떻다느니, 김호중 씨 사주가 어떻다느니, 이찬원 씨 사주가 어떻다느니, 조금 이슈가 되면은, 그죠? 윤석열 씨 사주가 어떻다느니, 추미애 씨 사주가 어떻다느니,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사주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있었던 연, 월, 일, 시의 기운, 이 네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다 해서 사라 그러는 거고요. 이 줄이 기둥이다 해서 네 가지 기둥이다 해서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팔자라는 것은 이 글자가 8자다. 하늘에 넉자, 땅에 넉자, 이렇게 해서 이 글자가 8자다 해서 이것을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와 팔자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요 글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선천적인 기운을 가지고 났는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사주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튜브나 인터넷에 나와서 사주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 요 3개 가지고 설명하죠. 왜? 연월 일은 누구나 네이버 인물사전 검색해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요 3개만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주가 아니고 뭐예요? 삼주겠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여러분들은 기망을 당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기망을 당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또한 이 사주로는 이 사람의 운명이라든가 이 사람의 삶을 절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한의학에서 보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죠? 사주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과 동일한 음양오행학으로 만들어진 학문인데요, 이 사주학에서 말하는 이 사주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인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병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이 후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음식 섭취를 하고 있느냐,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건강도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사주라는 것을 어떻게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주에 만나지는 후천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에는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사주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단 10%의 작용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아마 틀림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주 보러 간다 해서 이 사주 갖고 여러분들의 배우자 복은 어떻다, 여러분들의 직업운은 어떻다, 여러분들의 재운은 어떻다, 이런 설명을 하죠.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허황된 얘기고. 왜냐면요, 이 동일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전국에 수백 명씩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전국에 수백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수백 명과 각자 다 다르게 살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과 그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과 부모님이 다 다른 거예요. 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 그 사람들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후천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타고난 기운들 다 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삶을 판단해내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주를 가진 그분들과 이름이 다 다르죠.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후천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사주에 어떤 사람은 이름으로 인해서 삶이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으로 인해서 삶이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과 그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들과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린 시절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사주의 결합, 균형을 판단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을 판단해낼 수 있는 거고요. 성장한 이후에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름들의 기흉을 판단해서 균형을 알아내야 되겠죠. 또
여러분들과 동일한 사주를 가진 수백 명과 배우자가 다 다르죠. 동일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러분들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이 타고난 기운을 서로 균형을 내서 그것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륭 그리고 인생사를 판단해내는 것을 우리 사주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점쟁이들이나 엉터리 사주쟁이들은 이 사주만을 갖고 판단하죠. 이것은 마치 A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거고, B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거고, C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없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점술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사주에 배우자의 사주를 결합하는 법, 또 이름을 결합하는 법, 또 부모님과 결합을 구해서 그 균형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사주학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연구해 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주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국내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다 이거로만 갖고 판단을 하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TV에 한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불타는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에 강문영 씨의 친지분이라는 TV에도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사주쟁이가 한 분 나오셨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김광규 씨 보고 뭐 원래 대학 교수하고 결혼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많이 웃었는데요. 세상에 저런 거짓말쟁이가 어딨나 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김광규 씨 지금도 혼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주를 이 8자만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믿고 맡기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연예인들 사주를 해석해서 뭐 거기에 관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는 듯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부 다 엉터리 점쟁이라고 보시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진정한 사주학자들은 이 8자의 균형을 내는 부모님과의 결합을 하는 법, 또 배우자와의 결합을 해내는 법, 또 이름을 여기에 어떻게 결합을 해내는가를 다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국내에 몇 분 안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할 만한 능력들이 거의 대부분 안 되죠. 이제 여러분 다시는 이런 엉터리 사주를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간혹 지나시다가 시간이 남으시면 뭐 한 5,000원씩 이렇게 주시고요.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재미삼아 보시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없으나 여러분들의 운명을 이 8자의 글자에 기대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TV에 나오든지 또 뭐 어디에 나오든지 그거 다 돈 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장사수단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엉터리 점쟁이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다시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정한 사주학을 학문으로서 공부하고 계승해 나가는 사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사주의 이 허구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